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매주 월요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당내 주요 현안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주요 아젠다에 관해서 가감없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 1월 1일에 방송 KBS 9시 뉴스 시작해서 2013년 말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4년 만입니다. 감회도 새로운데 앞으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름처럼 파워풀한 힘이 넘치고 시원시원한 방송, 또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의 가치를 당당하고 힘있게 수호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민경욱의 파워토크 첫 시간 함께 하실 분 어느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파워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는 파워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과연 어떤 방송이길래 이런 방송을 하나 궁금해하시면서 볼륨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앞으로 파워토크가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아시다시피 탄핵과 대선에서 상당히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의 보수 본당을 새로 이렇게 세우고 우파와 좌파가 양날개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비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진행하는 이 파워토크가 앞으로 우리 당내 소식 그리고 전국 현안 아주 쏙 시원하게 풀어드릴 그런 방송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파워토크에서 출연 요청드리면은 되도록이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가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데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아침에는 몇 시에 대개 일어나십니까? 저는 한 6시에 일어나죠. 그러시군요. 6시 일어나서 이제 국내 뉴스 점검하고 그리고 전국 현안 점검하고 그리고 한 7시 한 40분쯤 집에 나와서 당사에 나오죠. 그렇군요. 그 아침에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그 시간대에 글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머릿속이 정리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이제 한 10분 동안 쓰는데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옛날처럼 활발하게 돌아갔다면 굳이 제가 페이스북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보수 진영이 좌파들 주장대로 괴멸이 돼 가고 있어요. 이 무너지는 담벼락을 새롭게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 날부터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신문을 보고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정하신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있어도 거침없이 이제 대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 지난 대선 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지 2주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시차는 다 적응하셨고요. 2주 한 10일 됐죠. 그러셨군요. 10일 됐는데 시차는 적응이 다 됐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인데 내일 우리나라 방문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손에 넣으려는 것은 현재 한반도 힘의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무기를 통해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즉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체제 전환용이다.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백악관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 대표님께서 미국 방문한 그 성과나 효과가 지금 미국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북핵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모두 참모들이나 조야에서 제재와 외교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 체제 보장용이니까 북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그 청와대, 백악관이나 미국 조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월스트리트 저널, 뭐 로이터 통신, 폭스뉴스 여러 군데 이제 사실상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체제 보장용이 아니다. 남침용이다. 체제 보장용이라면 ICBM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다. 왜 ICBM을 개발했겠느냐? 지난 1950년대 말하자면 70년 전에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들이 한 달 만에 거의 남한을 다 점령을 했다. 그런데 미군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소위 적화 통일이 무산이 됐는데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이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참전을 하겠느냐. 그래서 북이 지금 ICBM까지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엔의 방해 없이 적화 통일을 하려는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예. 했는데 미국의 상원, 양원, 공화당을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 국무성, 그리고 CIA 모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백악관으로서는 첫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보는 시각이 옛날에는 체제 보장용이니까 북한을 적당히 어루만지면 이게 해결될 문제다 이래 봤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적화 통일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마 대북 핵 문제를 다루는데 아마 스탠스가 달라질 겁니다. 예. 오로지 지금 체제 보장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말씀,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이 이제 백악관의 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아마 미국 백악관도 이번 일본 발언을 보니까 이제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북핵 대응하는 방식이 좀 틀려질 겁니다. 예. 예.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보면 일본, 다음에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쭉 도는데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2박 3일씩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만 1박 2일 딱 먹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또 보시는지요? 지금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것은 미국의 현재 집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하지만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전자권 환수 문제도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단독으로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일본도 미일 동맹으로 나라 지키고 유럽도 나토 동맹으로 미국과 동맹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는 아직까지도 북한에 비하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군사력이. 그런 나라가 전자권을 환수하겠다. 나토군 사령관도 미군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가 자기 자존심이 없어서 자기 나라 지휘 방위를 미국 대장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전자권 환수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핵은 대화로 구걸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 미국 그 집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있겠다는 거죠. 아마 그 한미 정상회담도 제가 보건대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국민들한테 발표가 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 이렇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한미동맹이 자꾸 약화되고 해체되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국방정책, 대북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이 강화됐다고 이런 주장을 하지? 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외교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여야가 없이 한마음으로 지금 5천만 핵 인질이 된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저희들이 걱정스럽다 이겁니다. 그 한미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이 건설적으로 잘 돼서 우리 어려운 안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는 보시지 않는다.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가셨을 때 그 조야에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언론도 지금까지 찾아보긴 힘들 정도로 야권에서 방문한 한국 대표단을 위해서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하고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뭐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또 거기 재미있는 그 홍준표 어록도 하나 남기셨습니다. 네.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 방식으로 또 다루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양아치를 다룰 때는 양아치라고 더 양아치 같은 방법으로 다뤄야지 양아치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마찬가지로 깡패 다룰 때는 더 깡패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깜짝 놀래더라고. 주필이. 그러게요. 자기 대통령을 깡패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 뭐라 그러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아예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야지 깡패를 다룰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방식은 아주 적절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방문하신 목적이 전술핵 재배치였습니다. 그걸 촉구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국 그 주류 세력들의 그 여론이 바뀌었죠.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하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폴 라이언이나 지금 그 미국의 공화당 내의 3인자예요. 2인자가 부통령이고 3인자가 폴 라이언이에요. 하원의 의장이나 또 상원의 그 외교위원장 하던 코리 가드너나 군사위원장 하원에 그분이 참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술핵 재배치는 쏨베리 군사위원장 승낙 없이는 안 되니까 그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한 달 전에 방미 대표단이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예비 대표단으로 보냈던 국회의원 서너 명이 갔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미 대표단을 이끌고 갔을 때는 토론 후에 같은 취지로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그 소위 주도 세력의 여론이 바뀐 거죠. 예. 중국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0일 그 에이펙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납니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 있는 한 방송국과 문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뭐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국의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고 싶다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청했거든요. 이 답변 잘했다고 보십니까? 중재자는 힘이 있어야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죠. 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균형자 노릇을 하죠.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난 8.15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지금 한반도 운전자는 누굽니까? 김정은입니다. 핵을 가지고. 그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적절한 말씀이 아니죠. 중재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중재자 노릇을 합니까? 그것은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예. 그 한중 사이에는 사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그 사드 갈등을 해제하는 공동 문건이 발표됐는데 여당의 외통위 간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렇게 잘한 거는 야당도 여당을 좀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봉합 전체 보면 잘한 겁니까? 저는 그게 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우리 군사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에 그렇게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사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드가 우리나라 무기입니까? 미국 무기입니다. 우리는 배치 장소만 이 나라 방위를 위해서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럼 중국이 항의를 해야 할 대상이고 보복을 해야 할 대상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복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래 하고 있는데 또 사드로 인해서 한중 경제가 엉망이 됐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반대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컨대 지금 소비재하고 일부 롯데나 뭐 소비재하고 한류하고 이런 문화행사 관광객하고 이거는 지금 줄었지만은 오히려 수출은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의 수출이 제가 알고 있기는 90% 이상이 자본재입니다. 예. 응? 소비재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본재를 수입 못하면 중국 산업이 마비됩니다. 첨단 산업이. 특히 삼성의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면 샤오미가 그 핸드폰 만들 수가 없어요.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사드 배치 그걸 앞두고 그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거죠. 북핵 해법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 관심의 초점은 북한 그럼 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북핵의 해법입니다. 북핵 로드맵 밝혀달라고 여러 차례 문 대통령께 촉구를 했는데 그게 늦어지고 있죠. 그게 이제 그 대북 정책 탓입니다. 대북 유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핵 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북이 포기할 리가 없죠. 핵을. 결국은 저희 자구의 한국당에서 주장하듯이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해서 핵 균형을 이룬 후에 1985년도인가 86년도인가 그때 유럽에 핵협상을 했고 유럽의 그 구소련하고 나토가 군축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을 갖다가 상당수를 갖다가 전부 폐기 절차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핵 문제 폐기는 핵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 다음 폐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토에처럼 일방적으로 핵을 갖고 있고 상대방은 핵이 없을 때는 이것은 대포 들고 있는 사람하고 공기총 들고 있는 사람하고 그게 협상이 됩니까?
협상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에게 이게 핵폐기 그 로드맵을 좀 밝혀달라. 계속 요구를 해도 로드맵을 못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게. 국민들은 지금 핵 공갈에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이 상태를 대통령으로서는 해결해야죠. 네. 어쨌거나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슈퍼 위크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뭐 상대 지금 이제 우리는 야당입니다만 야당 대표로서 그래도 문 대통령께 어떤 조언을 주신다든가 주실 게 있으신지요? 정상회담이 말씀을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안보 주제만 가지고 영수회담을 좀 하자 이런데 이제 살상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슈퍼위크가 끝나고 난 뒤라도 영수회담을 해서 여야가 북핵 문제는 공동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른정당 의원 9명이 탈당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3당 체제로 전국이 전환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또 보수 대통합에 대한 홍 대표님의 의견 잠깐 여쭙겠습니다. 9명 온 걸로 만족하시는지요? 지금 그걸 지금 친박 핵심 청산하고 언론에서는 같이 맞물려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친박 핵심 청산 문제는 책임 정치 차원입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당을 이 꼴로 만들었으니 책임지고 물러가라. 그건 책임 정치 차원이고 바른정당 분들이 탈당을 해서 복당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입니다. 내가 바른정당 이게 복당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 그 어느 분하고도 연락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요? 자기 자신의 책임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책임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친박 청사는 이건 책임 정치 차원에서 하는 거고 자신들이 보수 대통합하자고 들어오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9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방선거나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통합을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잔류 배신자로 계속 남을지 그것은 국민들이 결정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의원들 추가로 영입하고 그래 영입해서 우리 세를 불리고 이런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DJ가 97년도 집권할 때는 국회의원 83명으로 했습니다. 난 국회의원 수 다과가 집권의 기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직 남아있는 바른정당 의원들께서는 추가 입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듣기에 따라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문이 지금 벌써 닫힌 겁니까? 앞으로 닫을 겁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안 닫고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도 정치적 선택은 자기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해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건 이제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의 얘기군요. 아니 뭐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간에 그분들 정치적 선택의 문제지 제가 권유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전 대표도 직접 만나신 일은 없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요. 통한 일도 없습니다. 아, 통한 일도 없으시다고요. 예. 홍종학 인사청문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들이 예측하는 여야 대치 전선 오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혹시 한 말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아직 정부 구성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재난이라기보다도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인데
장관이라는 중책을 가려면 그에 맞는 도덕성이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스스로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스스로 결단을 내려달라. 예, 자진 사퇴하라는 말씀으로 전 들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요. 북핵 외교 미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베트남과 일본도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의미의 방문인지. 베트남은 경제 외교입니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들이 대거 해외 탈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당국들에게 우리 기업들 잘 받아달라 그런 취지로 이제 경제 문제로 가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군사 동맹을.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변론을 하고 안보 문제만큼은 일본하고 같이 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안보와 경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 베트남은 경제, 일본은 안보에 비중을 둔 그런 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제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또 알려주실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현안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놓고 폭넓은 대화 나누다 보니까 벌써 파워토크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홍준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회라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파워토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파워토크에 바라는 점, 시청 후기, 쓴소리 모두 가리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더욱 좋은 방송이 되기 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유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적화 통일령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아마 그 대북 그 핵 문제를 다루는데 아마 스탠스가 달라질 겁니다. 예. 오로지 지금 체제 보장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적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 이 말씀, 홍준표 대표님의 말씀이 이제 백악관의 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아마 그 미국 백악관도 이번 일본 발언을 보니까 이제 인식 전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북핵 대응하는 방식이 좀 틀려질 겁니다. 예. 예.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보면 일본, 다음에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쭉 도는데 봤더니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2박 3일씩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만 1박 2일 딱 먹습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또 보시는지요? 지금 제가 미국 가서 느낀 것은 미국의 현재 집권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한미동맹 하지만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이 정부가 외교정책이나 국방정책을 끌고 가고 있어요. 전작권 한수 문제도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단독으로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일본도 미일 동맹으로 나라 지키고 유럽도 나토 동맹으로 미국과 동맹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매주 월요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 당내 주요 현안들, 그리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주요 아젠다에 관해서 가감없이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 1월 1일에 방송 KBS 9시 뉴스 시작해서 2013년 말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4년 만입니다. 감회도 새로운데 앞으로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름처럼 파워풀한 힘이 넘치고 시원시원한 방송, 또 우리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의 가치를 당당하고 힘있게 수호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민경욱의 파워토크 첫 시간 함께 하실 분 어느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정말로 파워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그럼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는 파워토크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과연 어떤 방송이길래 이런 방송을 하나 궁금해하시면서 볼륨 키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표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앞으로 파워토크가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아시다시피 탄핵과 대선에서 상당히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의 보수 본당을 새로 이렇게 세우고 백악관이나 미국 조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월스트리트 저널, 로이터 통신, 폭스뉴스 여러 군데 이제 사실상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체제 보장용이 아니다. 남침용이다. 체제 보장용이라면 ICBM까지 개발할 필요가 없다. 왜 ICBM을 개발했겠느냐? 지난 1950년대 말하자면 70년 전에 6.25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들이 한 달 만에 거의 남한을 다 점령을 했다. 그런데 미군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참전하는 바람에 소위 적화 통일이 무산이 됐는데 IC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함이다. 미국이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 참전을 하겠느냐. 그래서 북이 지금 ICBM까지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엔의 방해 없이 적화 통일을 하려는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했는데 미국의 상원, 양원, 공화당을 움직이는 주요 인사들, 국무성, 그리고 CIA 모두 가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쭉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갔다 오고 난 뒤에 백악관으로서는 첫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보는 시각이 옛날에는 체제 보장용이니까 북한을 적당히 어루만지면 이게 해결될 문제다 이래 봤는데 우파와 좌파가 양날개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정비되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의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진행하는 이 파워토크가 앞으로 우리 당내 소식 그리고 전국 현안 아주 쏙 시원하게 풀어드릴 그런 방송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파워토크에서 출연 요청드리면은 되도록이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시가 이제 훌쩍 넘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데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아침에는 몇 시에 대개 일어나십니까? 저는 한 6시에 일어나죠. 그러시군요.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국내 뉴스 점검하고 그리고 전국 현안 점검하고 그리고 한 7시 한 40분쯤 집에 나와서 당사에 나오죠.
그렇군요. 그 아침에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마 그 시간대에 글을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머릿속이 정리되고 난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제가 이제 한 10분 동안 쓰는데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옛날처럼 활발하게 돌아갔다면 굳이 제가 페이스북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탄핵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보수 진영이 좌파들 주장대로 괴멸이 돼 가고 있어요. 이 무너지는 담벼락을 새롭게 튼튼하게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페이스북을 쓰지 않는 날부터는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신문을 보고 세상 만사 모든 일에 대한 입장을 정하신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있어도 거침없이 이제 대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 지난 대선 때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다녀오신 지 2주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뭐 시차는 다 적응하셨고요. 2주 한 10일 됐죠? 그러셨군요. 예. 10일 됐는데 시차는 적응이 다 됐습니다. 예.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인데 내일 우리나라 방문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손에 넣으려는 것은 현재 한반도 힘의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무기를 통해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즉 체제 보장용이 아니라 체제 전환용이다.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백악관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 대표님께서 미국 방문한 그 성과나 효과가 지금 미국의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게 저희들이 미국 가기 전에는 미국에서도 북핵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외에는 모두 참모들이나 조야에서 제재와 외교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북이 체제 보장용이니까 북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이제 그 청와대